70세 이후 어르신의 건강을 위협하는 가장 흔한 착각 중 하나가 바로 걷기 시간대에 대한 오해입니다. 걷는 것이 무조건 건강에 좋다는 믿음은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특히 뇌혈관이 약해지고 혈압 조절 기능이 떨어지는 고령자에게는 잘못된 시간대에 걷는 것이 오히려 뇌졸중이나 심장 이상과 같은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산책이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로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저는 30년간 수많은 환자들을 진료하며 이런 상황을 너무 많이 목격해 왔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급작스레 쓰러진 어르신들, 혈관에 작은 손상이 쌓여 언어장애나 기억력 저하로 이어진 분들 중 다수가 공통적으로 무심코 위험한 시간대에 운동을 했다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결코 무리한 운동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걷는 행위 자체는 아주 가벼운 것이었지만 문제가 된 것은 언제 걷느냐였습니다. 젊을 때는 별 문제 없이 넘겼던 시간대가 나이가 들어서는 뇌와 혈관에 직접적인 부담이 됩니다. 특히 새벽과 한낮, 늦은 밤은 신체가 극도로 불안정한 상태에 빠지기 쉬운 시기이며 이때 걷기는 마치 불안정한 다리를 건너는 것처럼 위험한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시작하는 이유는 단순히 의학 정보를 전달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걷기라는 일상적인 활동이 생명과 직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의사로서 보다 정확하고 신중하게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70세 이후의 건강은 단순히 많이 움직이는 것으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정확한 타이밍과 방식이 동반되어야 비로소 건강을 위한 운동이 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70세 이후 절대 피해야 할 걷기 시간대와 뇌를 살리는 황금 시간대가 무엇인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이는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실제적인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걷기는 단순한 움직임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특히 70세 이후에는 걷는 행위가 하나의 생리적 자극으로 작용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관은 점점 딱딱해지고 탄력을 잃기 때문에 혈압이나 혈류의 작은 변화에도 쉽게 손상을 입을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특히 특정 시간대에 더욱 극심하게 나타나며 이 시기에 걷기를 하게 되면 뇌혈관에 갑작스러운 부담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아침에 잠에서 막 깨어난 직후는 대표적인 위험 시간대입니다. 이때는 혈압이 하루 중 가장 빠르게 오르며 심장은 휴식 상태에서 활동 상태로 급격히 전환됩니다. 밤새 굳어있던 혈관이 다시 펴지는 과정에서 미세한 균열이 생기기 쉬운데 이때 걷기라는 자극이 가해지면 뇌혈관은 그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쉽게 터지거나 막히게 됩니다. 한낮도 마찬가지입니다. 강한 햇빛은 천을 빠르게 올리고 우리 몸은 열을 식히기 위해 혈액을 피부로 집중시킵니다. 그 결과 상대적으로 뇌로 가는 혈류량이 줄어들고 이는 산소 부족 상태로 이어집니다. 고령자의 뇌는 젊은 시절보다 훨씬 예민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이 정도의 혈류 감소만으로도 어지럼증, 시야 흐림, 심한 경우 실신이나 뇌졸중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늦은 밤 역시 주의해야 할 시간입니다. 이때는 뇌가 낮 동안 쌓인 노폐물을 제거하고 회복하는 중요한 시간을 갖는 시기로 이 리듬을 방해하면 수면 질이 떨어지고 전반적인 생체 균형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또한 밤에는 시야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넘어짐이나 충돌 사고의 위험도 훨씬 커집니다. 이처럼 걷기라는 단순한 행위조차도 시간대에 따라 뇌와 혈관에 가하는 부담이 달라집니다. 특히 약 복용 직후에 걷는 것도 매우 위험합니다. 혈압약이나 당뇨약은 복용 후 혈압과 혈당을 빠르게 변화시키는데 이 시점에 걷기를 하게 되면 변화 위에 또 다른 자극이 겹치면서 신체가 균형을 잃게 됩니다. 이는 어지럼증이나 실신, 심지어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협적인 상황을 초래합니다. 따라서 고령자의 걷기 시간은 단순히 개인의 편의나 습관이 아니라 생리학적 원리를 고려한 신중한 선택이 되어야 합니다. 70세 이후 걷기 운동이 건강을 해치는 방향으로 흐르는 근본 원인은 나이가 들면서 혈관의 탄력성과 조절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혈압이 오르내려도 혈관이 유연하게 반응하고 회복도 빠릅니다. 하지만 고령자가 같은 자극을 받으면 혈관벽이 쉽게 손상되고
혈류 조절도 원활하지 않아 뇌의 산소와 영양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뇌는 체중의 2%에 불과하지만 전체 산소 소비의 20% 이상을 담당하는 매우 예민한 기관입니다. 이 말은 곧 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려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혈류 공급이 필수적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고령자의 경우 혈관벽이 단단해지고 미세혈관이 약해져 작은 자극에도 쉽게 막히거나 터질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특히 아침과 밤 사이에 혈압과 혈당이 크게 변동하는 시간대입니다. 이 시간에 혈류가 잠시만 부족해도 뇌는 즉각적인 손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뇌세포는 단 몇 분 동안만 산소 공급이 끊겨도 괴사를 시작하고 10분 이상 지속되면 되돌릴 수 없는 후유증이 남습니다. 임상 현장에서는 걷기 시간대를 잘못 선택해 쓰러지는 어르신들을 자주 마주하게 됩니다. 겉보기에는 건강해 보였던 분들도 정밀 검사 결과 뇌혈관이 미세하게 막혀 있었고 이로 인해 언어 능력이나 인지 기능이 현저히 저하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새벽에 걷는 것은 가장 위험합니다. 이 시간대는 심장과 혈관이 깊은 수면 상태에서 갑자기 활동 상태로 전환되며 혈압이 급상승하는 시기입니다. 이때 혈관이 받는 부담은 상상 이상이며 노화된 뇌혈관은 이를 견디기 어렵습니다. 혈압이 급격히 상승하거나 반대로 갑자기 떨어지는 경우 그 압력차는 작은 혈관을 직접적으로 자극해 뇌출혈이나 뇌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단순히 걷기라는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 걷느냐라는 시간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 선택이 바로 건강을 지키느냐, 잃느냐를 결정짓는 중대한 기준이 됩니다. 한낮에 걷는 것도 고령자에게는 또 다른 심각한 위험 요소가 됩니다. 많은 분들이 햇볕을 받으며 비타민 D를 보충하고자 이 시간대를 선택하지만 실제로는 뇌혈류가 가장 불안정해지는 시기입니다. 강한 햇볕에 노출되면 천이 급격히 상승하고 우리 몸은 이 열을 식히기 위해 피부 표면으로 혈액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뇌로 향하는 혈류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 결과 뇌는 산소 부족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이러한 산소 부족은 단시간에 시야 흐림, 어지럼증, 심한 경우 실신이나 뇌졸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탈수 상태가 쉽게 발생하며 그로 인해 혈액 점도는 높아지고 혈류순환은 더디게 됩니다. 이 모든 변화는 고령자의 뇌혈관에 과도한 스트레스를 가하게 되며 짧은 시간 걷기만으로도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수 있습니다. 또한 늦은 밤에 걷는 것은 생체 리듬 자체를 교란시킵니다. 이 시기는 원래 뇌가 낮 동안 축적된 노폐물을 제거하고 신경세포를 재정비하는 회복 단계에 들어가는 시점입니다. 이때 억지로 몸을 움직이면 회복 리듬이 깨지고 혈압 조절 기능도 함께 흔들립니다. 혈압이 갑자기 요동치게 되면 뇌혈관은 또다시 큰 부담을 받게 되고 이는 고령자의 수면 질을 저하시킬 뿐 아니라 다음날 집중력, 기억력, 기분 상태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밤길은 시야가 어두워져 낙상의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어르신들에게 낙상은 단순한 부상이 아니라 고관절 골절, 뇌진탕, 장기 입원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단 한 번의 넘어짐으로 삶의 질이 급격히 저하되고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약 복용 직후 걷는 것이 왜 위험한지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혈압약이나 당뇨약은 복용 후 일정 시간 동안 혈관과 심장의 조절 상태에 큰 영향을 줍니다. 혈압이 갑자기 내려가거나 혈당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는데 이때 몸을 움직이면 신체는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무리하게 작동하게 됩니다. 그 결과 어지럼증, 구토, 식은땀, 실신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심한 경우 응급실로 실려가는 상황까지 발생합니다. 약물이 안정적으로 체내에 흡수되기까지는 최소 30분에서 1시간이 필요하며 이 시간 내에 걷는 것은 뇌혈관에 또 하나의 불필요한 자극을 주는 셈이 됩니다. 고령자의 경우 이로 인한 부작용이 훨씬 더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말씀드린 네 가지 시간대는 모두 혈압과 혈류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거나
뇌가 휴식을 취해야 하는 민감한 시점과 겹칩니다. 다시 말해, 같은 걷기라도 이러한 시간대에 실행하면 뇌혈관이 갑작스럽게 압박을 받고 산소 공급이 줄어들어 심각한 신경계 손상이나 후유증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70세 이후에는 혈관의 탄력성과 회복 능력이 눈에 띄게 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은 더욱 커집니다. 젊은 시절의 몸은 작은 변화쯤은 쉽게 흘려보냈지만 고령자의 몸은 아주 미세한 변화에도 즉각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걷기라는 일상적인 행위조차도 시간 선택을 잘못하면 건강을 잃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걷기를 완전히 포기해야 하느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걷기는 여전히 가장 효과적이고 안전한 운동 중 하나입니다. 다만 언제 걷느냐, 어떻게 걷느냐를 분명히 알고 실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무작정 운동을 하면 오히려 건강을 지키려던 노력이 되레 건강을 해치는 결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환자들을 진료하며 이런 문제를 반복적으로 목격했습니다. 운동 자체는 훌륭한 선택이었지만 시점 하나 잘못 선택한 결과로 인해 건강을 잃거나 삶의 질이 급격히 저하된 사례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특히 고령자는 신체 회복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한 번의 실수가 큰 후유증으로 남기 쉬우며 그로 인해 일상생활에 제약이 생기고 심리적 위축까지 따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왜 걷는 시간이 생명을 좌우할 수 있는지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걷는 행위 자체는 같지만 시간에 따라 뇌에 가해지는 부담은 전혀 다르게 작용합니다. 이는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수많은 임상 경험과 실제 환자들의 사례에서 얻은 명백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피해야 할 시간대만큼이나 중요한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걷기 시간대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두 시간대를 잘 활용하면 걷기는 단순한 운동이 아닌 뇌를 지키고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황금 시간대는 오전 9시에서 11시 사이입니다. 이 시기는 밤새 휴식 모드에 있던 몸이 완전히 깨어나면서 생체 리듬이 안정화되기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아침 식사를 마친 후 혈당과 혈압이 비교적 일정하게 유지되고 심장 박동도 규칙적으로 돌아오며 신체가 활동하기에 가장 적절한 조건을 갖추게 됩니다. 특히 뇌혈관이 급격한 자극 없이 가장 안정된 상태에 도달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이 시간대의 햇빛은 강하지 않으면서도 비타민 D를 생성하기에 충분한 자외선을 제공합니다. 비타민 D는 뼈 건강뿐만 아니라 뇌신경 세포 간의 연결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기억력 저하를 예방하는 데도 유익하다는 연구 결과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또한 오전 중반의 걷기는 뇌로 향하는 혈류량을 증가시키고 뇌에 산소를 원활히 공급해 줍니다. 이는 집중력, 판단력, 감정 조절 능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실제로 고령자의 인지 기능 개선에도 효과가 있다는 임상 연구 결과가 반복적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울감이나 무기력감을 자주 느끼는 분들에게는 이 시간대의 가벼운 유산소 운동이 정서 안정에 매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침 시간에 햇볕을 받으며 걷는 행위 자체가 뇌의 각성을 돕고 신경 전달 물질의 균형을 맞추는 데 기여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황금 시간대는 오후 5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 시간을 간과하기 쉬우나 사실 이 시간은 뇌가 하루를 정리하고 휴식 모드로 들어가기 직전으로 가장 안정적인 상태에 있는 시점입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수치가 낮아지고 하루 동안 쌓였던 긴장이 완화되며 신체의 전반적인 밸런스가 회복되는 시간입니다. 이 시기에는 근육의 유연성이 높아져 부상의 위험도 줄어들며 허리나 무릎 통증이 있는 분들도 상대적으로 편하게 걸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시간대의 운동이 수면의 질을 높이는 데 매우 효과적이라는 점입니다. 적절한 운동을 통해 천이 천천히 올라갔다가 다시 서서히 떨어지는 리듬은 멜라토닌 분비를 촉진하고 깊은 수면을 유도합니다. 이로 인해 자주 깨는 새벽 증상이나 밤새 뒤척이는 불면증이 완화되고 아침에 머리가 무겁고 피곤한 증상 역시 개선될 수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진료실에서 이 두 가지 황금 시간대를 꾸준히 실천하도록 권유한 많은 어르신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받아왔습니다. 아침에 머리가 맑아지고 낮 동안 졸림이 줄어들었으며 가장 큰 변화는 거기 이후 수면의 질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는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어떤 분들은 단지 걷는 시간을 바꿨을 뿐인데도 기억력이 안정되고 뇌기능 저하 속도가 늦춰졌다는 객관적인 검사 결과까지 확인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강조드려야 할 점이 있습니다. 황금 시간대에 걷는다고 해서 무조건 오래 걷거나 빠르게 걷는 것이 좋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70세 이후에는 걷기의 양보다 리듬과 안정성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즉, 꾸준하고 부드러운 걸음, 과하지 않은 속도, 그리고 몸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범위 안에서의 운동이 핵심입니다. 숨이 차서 대화가 이제 어려운 정도의 빠른 걸음은 이미 신체에 무리가 가는 수준이며 가장 이상적인 걸음은 가벼운 대화를 나눌 수 있을 정도의 속도입니다. 또한 황금 시간대라도 날씨와 외부 환경에 따라 반드시 조절이 필요합니다. 여름철에는 오전 10시 이전이나 오후 6시 이후로 시간을 미루는 것이 좋고 겨울철에는 길이 미끄럽지 않으든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바람이 너무 강하거나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실내 걷기나 쇼핑몰 내 산책 등으로 대체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걷기는 단순한 운동이 아닙니다. 어떤 시간에 어떤 방식으로 걷느냐에 따라 뇌를 공격하는 자극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뇌를 살리는 치료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70세 이후의 걷기는 시간 선택이 곧 건강의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 변수입니다. 그리고 이 황금 시간대 두 가지는 단순한 권장이 아닌 오랜 임상 경험과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검증된 건강의 기준입니다. 이제 우리는 언제 걷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지에 대한 해답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황금 시간대를 실제로 어떻게 활용해야 가장 뇌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황금 시간대에 걷는다고 해도 잘못된 방식으로 걷는다면 여전히 뇌와 혈관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70세 이후에는 얼마나 오래, 얼마나 빠르게 걷느냐보다 어떻게 걷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저는 지금부터 어르신들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걷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걷기의 기본 원칙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호흡입니다. 걷는 동안 숨이 지나치게 가빠지면 뇌에 전달되는 산소의 양이 불안정해지고 이는 곧 어지럼증이나 현기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숨이 차서 대화가 어려운 정도라면 이미 무리한 속도입니다. 이상적인 호흡은 들이마시고 내쉬는 과정이 편안하게 이어지며 걸음과 자연스럽게 리듬을 맞추는 것입니다. 깊게 들이신 후 천천히 내쉬는 방식은 뇌로 가는 혈류를 안정시키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는 보폭과 속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빠르게 걸어야 운동 효과가 크다고 오해하시지만 고령자의 경우 너무 빠른 걸음은 오히려 혈압과 심장 리듬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보폭은 너무 넓지 않게 발 뒤꿈치가 먼저 닿고 발바닥 전체가 부드럽게 지면을 밀면서 자연스럽게 걷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걸으면 무릎이나 허리에 가해지는 부담이 줄어들고 균형 유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팔과 상체의 움직임입니다. 팔을 흔드는 것은 좋은 운동이지만 너무 높게 들거나 과하게 움직이면 오히려 어깨와 목에 긴장을 줄 수 있습니다. 팔은 자연스럽게 앞뒤로 흔들고 시선은 바닥이 아닌 전방을 향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낙상을 예방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낮은 턱이나 보지 못한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는 사고를 자주 경험하는데 이는 시선 처리의 습관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 꼭 고려해야 할 점은 걷는 장소의 환경입니다. 고령자에게 가장 위험한 길은 울퉁불퉁하거나 경사가 심한 길, 젖은 바닥처럼 미끄러운 환경입니다. 가능한 한 평평하고 단단한 지면을 선택하고 눈이나 비가 오는 날에는 외출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어두운 시간대에는 혼자 걷는 것을 피하고 조명이 충분히 밝은 길이나 사람이 많은 공공장소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발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바닥이 너무 얇거나 미끄러운 신발은 낙상의 위험을 높입니다. 걷기용 신발은 바닥이 두껍고 미끄럼 방지 기능이 있으며 발목을 안정적으로 잡아주는 구조여야 합니다. 오래 걷더라도 발에 무리가 가지 않고 균형 감각을 유지할 수 있는 신발을 선택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다섯 번째는 준비 운동입니다. 많은 분들이 걷기를 가벼운 활동으로 여기고 준비 운동 없이 바로 시작하시지만 고령자에게는 이 또한 매우 위험한 습관입니다. 운동 전 3에서 5분만 투자해서 발목 돌리기, 무릎 굽히기, 어깨 돌리기 같은 간단한 동작을 해주는 것만으로도 혈압의 급변을 막고 근육과 관절의 부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걷기 직후에도 갑자기 멈추지 말고 속도를 천천히 줄이며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 전후로 간단한 스트레칭을 포함시키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운동 효과도 더 높아집니다. 결론적으로 걷기는 여전히 고령자에게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운동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짜 건강을 지켜주는 활동이 되려면 반드시 시간과 방식 모두를 고려한 똑똑한 걷기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걷기 시간대와 걷는 방식의 원칙을 실천하신다면 걷기는 단순한 신체 활동을 넘어 뇌 건강을 지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